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마린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 해저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이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이 정부에서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속도를 내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알아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저 전력 케이블과 해저 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해저 케이블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해저 케이블이 과연 어떤 정의가 있을까라고 해본다면, 해저 케이블의 경우에는 해저에 부설되면서 이 통신 또는 전력용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현재 이 해저 케이블 시장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한다는데, 해저 케이블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한창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아카일러를 걷고 있는 중동 정세, 심지어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더욱더 전쟁을 벌일 만큼 상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들에 대해서 공급망이 상당히 악화가 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 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이 전기가 생산이 된다면 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 대규모로 전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이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북미와 유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스탠스는 과연 어떠할까라는 것인데, 제가 아마 맨 처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재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 드라이브를 좀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스탠스가 그러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도자료를 함께 보시자면 8월 8일에 배포된 보도자료인데요. 이 사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정부 부처죠. 이 정부 부처에서 이러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해상풍력 보급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제2차관 주제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를 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이 두 번째 계획 실행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쭉 한번 읽어보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 내에 국내 이 풍력 설비 보급은 18.3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는데, 이게 바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있어서 향후 이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 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면서, 원래는 매년 4분기에 시행이 됐었던 이 풍력 경쟁 입찰을 2분기로 앞당기고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에서 8기가와트 수준의 물량에 대해서 해상풍력 입찰의 공고를 추진하겠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상풍력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좀 잘 맞추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LS 마린 솔루션이 해저 케이블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내수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LS 마린 솔루션의 해저 케이블이 이 해상풍력에 대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매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판단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30년까지는 매출적인 보장이 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차트 보면서 또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 텐데,
오늘의 흐름 윗꼬리와 아랫꼬리 두 개 다 달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흐름은 마이너스 0.66%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 그랬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20일 이평선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번 주 금요일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어제죠. 이렇게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근에 대한 이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이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 20일 이평선 레인지를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상승의 모습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신고가 형태를 다시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 저항대를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할 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도 중요한데, 일단적으로 오늘 이 3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 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3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60일 이평선과 그리고 5일 이평선까지는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 둘 다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가격대가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시장이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보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 1% 하락을 하고 있죠. 오늘의 흐름 마이너스 2%까지 갔지만 아래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합권에 위치해 있지만 저가 부근은 마이너스 0.41%. 오늘 사실 시장이 상당히 혼조세다. 왜 혼조세다라고 하냐면은 지금 PPI 지수, 이 PPI 지수와 CPI 지수와 PPI 지수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PPI 지수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마 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CPI 같은 경우 내일이죠. 내일 한국 시간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뉴욕 증시도 상당히 혼조세로 마감을 한 바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거에 영향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은 수급적인 측면 잠깐 보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 지금 현재 시간으로서는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개인이 매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금투에서 특히 38,000주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의 흐름 지금 3거래일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 달 정도에 24만 주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 LS 마린 솔루션 주가 긍정적인 흐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이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언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